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일이고요. 그 함께 배우기 종합상사 파트 2인데, 오늘은 사실 이제 상사보다도 근데 상사 업종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광물 사업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앞서가지고 상사주들 분석은 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종합상사 파트 2에서 이제 히토류 한번 이제 광물의 세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되게 좋은 기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참고를 했고 좀 자체적으로 또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물 쪽 관련해서 정말 히토류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성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히토류 전쟁의 시작, 요거 이제 진짜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4억 달러 취득해서 깜짝 놀랐죠. 히토류 미국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고, 애플이 이 자석 있죠, 연구 자석, 이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든 자석인데 일반 자석의 자력이 한 15배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겠다, 5억 달러어치 그렇게 좀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이제 영향을 줬고, 그래서 여기 보면 MP 머티리얼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의도에 정말 세탁소가 한 개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히토류는 사실 이제 중국이죠, 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다 장악했고, 그렇게 따진다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히토류가 이렇게 중국의 이 공급망에 딱 독점이라면 여의도에 세탁소 하나 있으면 우리 뭐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가야 되면 너무 불편하죠. 그냥 이제 세탁소 주인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87년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덩샤오핑이. 근데 이 히토류가 너무나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전기차, 노트북, 뭐 풍력 터빈, LED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애플, 아이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예. 여기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그래서 중국에 관세 때린다고 했는데, 그래, 나 히토류로 수출 안 할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깨갱했죠, 사실. 예. 여긴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아무튼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7종 수출 중단했고, 미국의 의존 비율은 무려 이 7종 중히토류인데 이게 97%, 이 중에 이트륨은 전투기 엔진 터빈이 고열에 녹거든요. 그거 막아주는 거예요. 디스프로시엄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기차의 그거를 고열을 이제 견디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요 빨간색으로 된 게 중국이 장악한 히토류입니다. 이게 EU가 선정한 핵심 30개 광물이래요. 광물인데 그 중에 이제 밑에 있는 빨간색이 히토류고, 히토류의 중국 비중이에요. 이 빨간색 표로 된 게 그냥 다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히토류 어떻게 보면 이제 광물 생산량인데 뭐 그냥 압도적이죠, 빨간색이. 미국 일부 있고. 그래서 그 차이나가 이제 70%, 히토류의 70%를 이제 채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게 87이고 정제하는 게 90. 그냥 꽉 장악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이 지금 제조하잖아요. 그 풍력, 풍력 터빈 같은 걸 이제 제조하는데, 그게 이제 한 58% 정도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히토류가 들어가고, 전기차, 전기차의 모터에도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된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94%나 되는 거죠. 그 연구 자석. 그러니까 연구 자석을 중국이 94% 장악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요, 풍력도 못하고 전기차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요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보시면 반도체, 태양전지, 뭐 갈륨, 마그네슘, 텅스텐, 흑연,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이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왜 보냐면,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실제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장악한 게 갈륨, 마그네슘, 텅스텐, 뭐 흑연 말할 것도 없고, 히토류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히토류 전용 대학도 있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주요 31개 광물 국가별 점유율, 이게 히토류 탑3입니다. 보시면 이게 히토류 탑3라고 하는데, 마이닝, 리파이닝 이렇게 좀 돼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광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 좀 중국이 좀 장악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여기서 어쨌든 이제 시장은 중국의 히토류 이 장악을 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계속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에너지 전략 광물들의 밑에 사용처 보시면 뭐 에너지, 항공우주, 기술, 뭐 고성능 소재 다 보시면 히토류,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예, 주로 이제 중국이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히토류 이게 생산 과정이래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제 11개 단계인데 채굴을 하고, 요건 제가 한글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채굴하고 파쇄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광물을 처리하고, 거기서 이제 광물을 농축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축물에서 히토를 추출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히토류는 그냥 광석이 있어요. 근데 이 광석을 채굴해서 이거를 분해한 다음에 거기서 히토류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농축을 하는 거죠. 히토류 용액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만 분리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채굴하고, 여기는 광산. 그 다음에 광산에 채굴한 다음에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가공을 해요. 히토류 분리하고 정제하고, 그걸 이제 REM이라고 합니다. 그 히토류 원소를. 그 다음에 합금화. 이걸 이제 금속으로 합금화하고, 그래서 이제 PR, ND, TD, DY, 뭐 디스프로시엄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제할 때 요 이제 히토류 원소를 이제 REM 요거 생성을 해서 뭐 촉매, 유리, 연마제, 형광체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합금화해서 야금, 배터리 이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EM 합금을 마지막으로 할 때 여기는 이제 연구자석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11단계인데 이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연구자석. 마지막에 이 합금을 해서 연구자석을 만듭니다. 이 연구자석이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풍력 터빈에 들어가고, 예, 전기차 구동 모터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전기 회전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말 중요한 산업들에 예, 들어가는 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들어, 친환경 산업에. 근데 저런 이제 연구자석이 없으면 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터빈은 이제 저기 바람을 받잖아요. 받아서 이걸 전기로 바꾸죠. 그때 이제 연구자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구동 모터는 전기를 받아서 이걸 회전해야 되거든요. 약간 반대인데 전기를 회전 에너지로 바꿀 때, 이때도 이제 연구자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다, 여기를 이제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블로그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최근에 나온 뭐 기사나 AI 검색도 해보니까 핵심은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개 업체예요. MP 머티리얼즈랑 라이나스가 서로 이제 경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름 많은데, 라이나스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호주 기업입니다. 호주 기업이고, 경중. 이게 핵심이 중히토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경과 중이 있어요. 근데 중히토류가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규제한 그겁니다. 정말 핵심이죠. 이거를 둘 다 분리해요. 그래서 호주에 마운틴 웰스에 광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탄산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웰스 광산에서 채굴해서 호주의 칼골리 공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탄산염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 탄산염을 말레이시아 개벤 공장에 또 보내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디스프로시엄 있죠. 요걸 생산합니다. 저게 정말 중요한 연구자석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또 텍사스에 올해 텍사스 시드리프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공장에서 또 중히토류를 분리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있고, 지금 미국 외지역 말레이시아 쪽, 호주 쪽에 공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하고는 옛날부터 파트너십 맺었고, 연간 한 5,000톤 생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제외하면 아무튼 최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압도적 1위인데 그걸 대항할 정말 가장 강력한 기업은 호주의 라이나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연구자석을 생산을 이 회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히토를 가지고 JS링크 있죠, 우리나라에. 거기랑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자석을 이제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생산을 한 건 아니고 JS링크랑 이제 협력한다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GM에 연구자석 납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연구자석은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0.9kg의 히토류 금속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이게 뭐 2에서 4kg 정도의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연구자석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생산 공장이 한 11개나 되고. 예. 그래서 아주 큰 공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풍력이나 전기차면 들어간 게 아니라 로봇 쪽에도 들어가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MP 머티리얼즈. 여기가 이제 미국 이번에 최근에 주인공이 된 기업인데 캘리포니아에 이미 그 채굴 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마운틴 베스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채굴해서 히토류를 분리하는데 경히토류예요. 중히토류는 아니고 그래서 경히토류를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중히토류도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국방부가 이번에 투자해서 애플이 또 5억 달러 예, 연구자석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좀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좀 생소했던 기업이 JS 링크인데 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옛날에 DNA 링크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이슈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사실 국내에 히토류 관련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주로 분리돼서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막 급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연구자석 개발을 하기로 했고 라이나스하고 엠피머티 등에서 이제 히토류 원재료 근데 특히 라이나스랑 계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히타치나 일본의 히토류 장인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채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히토류 뭐 고사양 연구자석 샘플 생산 위해서 이제 소량 확보를 했고 아마 JS링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JS링크의 기술자 중에 고니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히타치의 그 연구자석 사업부에서 근무해서 실제 연구자석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인데 중국에 스카웃 돼가지고 중국에서 7,000톤을 15,000톤으로 증설했고 고품질 자석을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또 만든 경험도 있어요. 연구자석을 다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채용이 돼서 아마 진두지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부터 좀 시험 생산을 할 걸로 보는데 일단 좀 한번 지켜보세요. 시험 생산이 성공할지.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제품 판매도 협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거기 전기차 모터에 들어갈 때 기존에는 중국산 썼잖아요. 히토류 연구자석을. 근데 이 연구자석을 이제 비중국산으로 좀 바꾸려고 해요.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라이나스가 JS링크의 일본, 중국 경쟁자에 비해 히토류 자석 생산이 상대적으로는 좀 물량은 적지만 기술력과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흥미는 있죠. 예. 근데 재물을 보시면 야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면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동안 좀 누적돼 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이런 히토류 관련돼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라이나스에서 히토류를 받아다가요. 근데 MP 머티리얼즈는 자기가 다 해요. 연구자석까지 다 하는 기업이고 히토류 채굴부터 그냥 다 합니다. 이제 좀 수직 계열을 좀 완성을 해놨고 라이나스는 히토류만 해요. 연구자석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JS링크랑 협력을 해서 이제 맡기는 그런 이제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둘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게 JS링크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거 좀 숙제는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전자 테슬라처럼 그런 좀 관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핵심은 이제 비중국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 외 지역 히토류 이게 공급망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제가 제 얼굴은 좀 뺄게요. 여기서 잘 안 보이죠. 잠깐만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국 외 지역의 이제 히토류 공급망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마운틴 패스, 경히토류 23년부터 가동이고 유타주에도요 에너지 풀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기 이제 중히토류 생산을 27년부터 계획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죠. 디스프로시엄. 그 미국 텍사스 시드리프트는 라이나스, 중히토류 이제 분리 올해 가동 예정이고 미국 텍사스의 라운드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USA 레어 어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것도 실제 상장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개발 중이에요. 예, 지금 뭐 생산한다 이거보다 그래서 지금 그 이 고순도 디스프로시엄을 분리하는 데는 성공은 했대요.
근데 이제 이걸 상용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연구 자석도 생산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이런 산업들이 커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가장 중심은 이 라이나스입니다. 라이나스가 호주 광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이고요. 호주 칼굴리 공장. 여기서 이제 탄산염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말레이시아에 보내고 텍사스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랑 텍사스 공장에선 히토류를 분리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디스프로시온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개.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거점, 텍사스 거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이제 한국의 JS링크에 이제 보내서 연구 자석까지. 그럼 이제 수직 계열화가 비중국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JS링크가 8월에 한번 시험 생산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매월 올려주더라고요. 뭐 홈페이지 레터 같은 걸.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토류 쪽은 중국 외 지역 쪽에 이런 공급망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 얼굴을 활성화 좀 해가지고, 네. 자, 요건 많이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구리와 몰리브덴. 이게 히토류 얘기한 김에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구리나 몰리브덴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뭐 사실 구리 값은 폭락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8월 1일부터 구리 관세 때렸지만 사실 관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리 원재료나, 그러니까 구리 반제품만 관세 때린 거고, 실제는 대부분의 구리는요 관세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관세부가 전의 가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리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관세 때문에 오른 부분은 되돌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여전히 구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 구리 케이블, 여기 그 어디죠? 예, 이 엔비디아 칩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에너지는 구리예요. 구리 없으면 못해요. 전기차, 내연기관,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원전, 그리고 케이블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또 한 가지 이제 몰리브덴도 있죠. 몰리브덴도 이런 제트 엔진이나 미사일, 안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제품인데, 중국이 비중이 42.31 이렇게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구리와 몰리브덴도, 그래서 사실 구리 관련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저 관세 때문에 이제 관세가 끝나면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폭락을 하고 좀 변동성 커지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제 산업이 꾸준히 수요가 성장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급락은 더 기회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항상 오를 때 좀 조심하자,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극소량만 첨가해도 이제 고온에서 강제, 경도, 내식, 내열성을 크게 높여주는 그런 금속이고, 글로벌 수요의 80%가 이제 스테인리스 특수광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수요는 꾸준해요. 예, 이런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첨가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방이 감초처럼 들어가는 전력 강물인데 공급은 부족하죠. 예, 구리처럼. 그래서 좀 공급 부족 이슈, 중국을 규제하는 이슈,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다만 이제 구리값이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구리값과 좀 연동돼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몰리브덴도 뭐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참고했던 게 그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님이 되게 몰리브덴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주신 게 있어요. 보고서가.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도가 이제 대표 기업인 게 세아 베스틸 지주 아시죠? 요걸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로 세아 MNS, 세아 특수관 이런 걸 이제 수직 계열에 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는 뭐 주가가 엄청 올랐죠. 베스틸 지주가 최근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아 MNS예요. 얘가 이 기업, 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 몰리브덴을 이제 합금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아 MNS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 KTC 코리아 합작으로 출범한 이제 자원 소재 전문 기업인데, 몰리브덴으로 이제 합금철 같은 걸 만들고, 여수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연간 2만 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몰리브덴 합금 기업이다. 그러니까 세아홀딩스의 84%에 영향 주는 거죠. 지분이 84%니까. 그래서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광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뭐 되게 생소하시죠. 몰리브덴 정광을 이제 구리 성분 제거해서 이걸 리칭 공장이라고 그러고, 남는 구리는 또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돈 벌고, 이 정광을 투입해서 배소 공정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소로 해서 몰리브덴 옥사이드를 뽑아내요. 그래서 일부를 또 팔아요. 팔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루미늄 환원 반응해서 이제 합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국 등에 또 판매를 합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몰리브덴 관련해서 이제 세홀딩스도.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지주사들이 워낙 올라서 주가 올랐다가 요새 뭐 다시 밸류업 후퇴하니 뭐니 그래가 주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지주사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종합상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종합상사도 사실은 다 광물 하고 있죠. LX 인터 광물 그 니켈 같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광물 뭐 석탄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광물 관련해선 사실은 이제 뭐 상사주도 있지만 우리가 히토류나 중국의 공급 과점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를 좀 사실 지난주 그 일요일날 좀 만들어 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공유를 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사 업종 한번 이제 정리해서, 상사는 이제 뭐 사실 다 끝났죠. 다 끝났고 이제 그 기업별로 이제 분석 좀 한번 해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했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좀 리뉴얼 좀 해달라, 그런 좀 요청이 있어서 한번 이제 옛날에 했던 그 함께 배우기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업데이트 해야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반도체부터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막 저도 막 요즘엔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 때문에.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힘든데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요. 뭐 끝은 아니고, 또 지금 뭐 국회에서 청원도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대주주 10억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그거는 반드시 못하게 좀 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힘든 좀 상황이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